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피파 83위의 바레인입니다. 바레인이 생각보다 후방에서 정교하게 나오는 유형의 팀들을 상대로 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카타르를 2대1로 잡아내기도 했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한 골 차이의 진땀승을 거두게 하는 등 나름대로 상대 감독이 구사하는 특유의 스타일을 침대 축구로 봉쇄하는 모습은 제법 잘 보여줬다는 평가는 내릴 수 있겠습니다. 결장자는 알후티, 알말루드, 헬랄, 라흐디 하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69위의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관건은 경기가 잘 풀릴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아직 벤투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등 지금까지 벤투 감독이 치른 경기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변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장자는 아바스, 하이칼 아바비, 하산, 탈리아부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레인이 침대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빌드업 축구를 차단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구사하는 축구에 대해서 적응력도 꽤 좋은 편이기도 하고 아직 아랍에미리트의 경기력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큰 상황이기도 한 상태입니다. 2.5 언더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82위의 요르단입니다. 이상하게 사우디를 만나면 힘을 잘 쓰는 편입니다. 사우디가 중동 내에서는 압도적인 자금력과 전력을 바탕으로 서아시아를 호령하는 편인데 요르단은 이를 끈끈함으로 막아세우는데 능한 편이죠. 당장 사우디가 5년 동안 요르단을 상대로는 멀티 득점을 기록한 적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르단이 메이저 대회에서는 전력 대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비력이 한몫을 하는 편입니다. 결장자는 야신, 사미르, 에르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57위의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요르단을 상대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특히 만치니 감독의 성향을 생각하면 여기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만치니 감독은 공격은 선수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는 편이라 공격진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엔트리 구성도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일단 부르고 보면서 엔트리가 유동적인 편이라 조직력을 구축하긴 어렵긴 합니다. 결장자는 가남, 알브렉, 알무알라드, 알파라지, 칸노, 알아베드, 브라이칸, 오타이프, 바헤브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르단이 사우디를 그동안 상대했던 대로 끈끈함을 바탕으로 몰아치는 공세를 잘 차단한다면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사우디의 감독 성향과 엔트리 구성 상황을 생각하면 사우디가 요르단 특유의 수비에 고전하면서 2.5 언더 양상으로 가도 아주 이상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폴란드와 라트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유로 예선 경기에서 체코와 비기며 본선행에 실패했습니다. 루도고로의 중앙 미드필더인 피오트로프스키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그 이후 많은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스지만스키와 레반도프스키, 프란코프스키 등 주축 공격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섰지만 떨어진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라트비아는 지난 홈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에 완패했습니다. 홈 경기였음에도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졸전이었죠. 에레디비지에서 잘해준 울드리키스가 선발 공격수로 출전했지만 중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이카오니엑스의 이선 움직임도 좋지 못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이미 유로 본선행에 실패한 상태에서 다소 의미 없는 원정에 임합니다. 폴란드 역시 독일로 향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홈 경기기에 허투루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엘린스키가 부상 여파로 결장할 수도 있지만 스지만스키와 피오트로프스키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운영할 폴란드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스트리아는 벨기에에 이어 조 2위로 본선에 가게 됐습니다. 지난주 경기에서 라이머와 라인하르트 등 분데스리가 선수들의 골이 터지며 에스토니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라이벌로 생각하는 독일 상대로 전력을 다할 것인데 올해 마지막 경기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움가르트너와 슐라거, 칼라이치즈 등 핵심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독일은 지난주 평가전에서 튀르키에 패했습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스트라이커 펠크루그가 선발 출전에 동점골을 넣었지만 후반 중반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10월 A매치 일정에서 나겔스만 감독과 함께 무패를 기록하며 흐름을 바꿨는데 다시 패했죠.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라이머와 사비처, 슐라거를 비롯해 분데스리가 최고 수준의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귄도안과 킴미히, 비르츠가 나설 독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가긴 어렵고요. 사네와 브란트, 그나브리 등의 측면 지원도 있을 독일이 승리하고 튀르키예전 패배에 충격을 벗어날 것입니다. 독일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는 네덜란드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유로 본선 탈락에도 브라이튼의 주전 공격수인 퍼거슨을 비롯해 콜렌과 도허티, 콜린스 등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서며 이번 일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죠. 이번 11월 일정이 끝이 아니기에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경기력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그리스에 패했습니다. 많은 유럽팀들의 선택을 받고 A매치데이에 유럽 원정을 자주 나가는데 기대만큼 경기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팅엄의 스트라이커인 크리스 우드를 비롯해 맥쿠왑과 페인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나섰지만 그리스를 넘긴 역부족이었죠. 접전을 봅니다. 아일랜드가 더블린에서 열리는 홈 경기로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뉴질랜드도 떨어지는 공격력과 달리 버티는 힘은 있습니다. 황인범의 팀 동료인 스타매닉이 중원에 나와 아일랜드의 공세를 막아내며 경기를 운영할 뉴질랜드가 무승부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2.5 언더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